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바나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몸은 2026년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거죠.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못하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10만 년 전 동아프리카 초원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비유가 아닌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규율 실패, 미루기, 포기는 전부 이 진화적 불일치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발표된 하버드 진화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뇌 구조는 약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당신의 뇌는 호모사피엔스 버전 1.0이고 업데이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계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칼로리가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을 찾는 건 운이었고 에너지를 아끼는 건 생존 전략이었어요.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사자가 나타날 수 있고 부족과 떨어질 수 있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다음 사냥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뇌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움직이지 마라. 에너지를 보존하라. 둘째, 즉시 먹을 수 있는 걸 먹어라. 저장 같은 건 나중 문제고요. 셋째, 위험을 피하라. 안전한 곳에 머물러라. 이 세 가지 규칙이 200만 년 넘게 우리 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도 당신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경혁명이 일어난 게 약 1만 년 전인데 이건 200만 년 진화 역사에서 고작 0.5%밖에 안 되거든요. 유전자 입장에서는 어제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헬스장 가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뇌가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쓰라고? 위험해. 소파에 있으면 안전하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는데 왜 밖으로 나가? 이건 논리적 판단이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죠. 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자동으로 유튜브를 켜게 될까요? 내가 즉각적인 보상을 찾기 때문입니다. 책 읽기는 보상이 몇 주, 몇 달 후에 오지만 유튜브는 3초 만에 도파민을 줍니다. 뇌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에요. 2023년 스탠퍼드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 뇌의 기본 설정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죠. 문제는 현대 사회가 정반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생산적이어야 하고 규율적이어야 하고 장기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야 한다고 말하죠. 한쪽에는 게으른 수렵 채집인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뇌가 있고 다른 쪽에는 슈퍼컴퓨터처럼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겪는 내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산업혁명 이후 200년, 디지털 혁명 이후 고작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뇌는 업데이트가 없는데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2025년 NIT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약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기껏해야 수백 번 정도 선택했을 겁니다. 뭘 사냥할지, 어디서 잘지, 누구랑 있을지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택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뭘 먹을지, 어떤 뉴스를 볼지, 어떤 메시지에 답할지,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더 무서운 건 이 환경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초가공 식품을 한번 보세요. 이건 자연에 없던 조합이에요. 설탕, 지방, 소금이 완벽한 비율로 섞여 있죠. 우리 뇌는 이런 걸 희귀한 과일이나 고기로 착각합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최대한 많이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부족 동물이었거든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집단에서 내 위치가 어떤지가 생존과 직결됐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은 바로 이 본능을 해킹한 겁니다. 좋아요 하나가 너는 집단에 속해 있어, 안전해 라는 신호로 읽히죠.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또 어떻습니까? 위험 회피 본능을 착취합니다. 밤에 밖으로 나가면 위험했으니까 안전한 동굴에서 쉬는 게 맞았죠. 지금은 소파가 동굴이고 화면이 모닥불입니다.
당신은 석기시대 운영체제로 양자 컴퓨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옥스퍼드 대학 진화심리학과 연구에서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진화적 불일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맞춰진 환경과 실제 사는 환경 사이의 간극이 우울증, 불안, 비만, 중독을 만든다는 거죠. 규율 실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뇌가 안 맞아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화는 너무 느리거든요. 하지만 환경은 바꿀 수 있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요.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역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뇌를 현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환경을 석기시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규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행동을 자동화했거든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사냥하고 어두워지면 자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흐름이었어요. 현대판 사바나 디자인이 바로 이겁니다.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복과 신발을 사냥 도구처럼 배치하세요. 침대 바로 옆에 두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이게요. 뇌는 이게 지금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채집 루트에 놓으세요. 소파, 침대, 화장실, 식탁,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책을 배치하는 겁니다. 반대로 방해 요소는 포식자처럼 제거해야 해요. 핸드폰을 서랍 깊숙이 넣거나 다른 방에 두세요. 과자를 찬장 위쪽 깊은 곳에 숨기고요. 뇌는 보이는 것,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코넬 대학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 물과 탄산음료를 놓는 위치만 바꿨는데 물 섭취가 47% 증가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위치만 바꿨는데요. 환경이 선택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 스태킹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 조상들은 의례를 가졌습니다. 사냥 전 춤, 식사 전 감사, 잠들기 전 이야기. 이런 연속된 행동들이 부족의 정체성을 만들고 개인의 행동을 자동화했죠. 현대판으로 바꿔보세요. 양치 후 2분 명상, 커피 내린 후 일기 한 줄, 문 잠근 후 오늘의 목표 되뇌기. 기존 행동에 새 행동을 붙이면 뇌는 이걸 하나의 루틴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야 해요. 수렵채집인들은 거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오늘 먹을 것, 오늘 잘 곳, 오늘 피할 위험, 전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었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책 100권 읽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양치 후 책 한 페이지가 맞습니다. 매일 1시간 운동은 뇌가 거부해요. 신발 신고 밖에 나가기부터 시작하세요. 일단 신발을 신으면 뇌는 이미 움직이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관성이 생기는 거죠. 제임스 클리어가 말한 행동 변화 4법칙을 석기시대 렌즈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명확하게 만들어라. 사바나에서 사냥감은 눈에 보였어요. 숨겨진 목표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습관도 마찬가지로 만드세요.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과일은 달콤했고 고기는 고소했어요. 뇌는 즐거운 것을 추구하게 설계됐습니다. 공부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운동 후 좋아하는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는 식으로 보상을 붙이세요. 셋째, 쉽게 만들어라. 사냥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었어요. 창 들고 쫓고 던지는 거였죠. 당신의 루틴도 3단계 이하로 줄이세요.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사냥 성공하면 즉각 먹고 부족이 칭찬했습니다. 즉각 보상이 있었어요. 습관 트래커로 체크 표시하거나 연속 일수 기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체성도 부족 시스템과 똑같아요. 석기시대 사람들은 나는 사냥꾼이야, 나는 채집인이야 라는 정체성이 명확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매일의 행동을 결정했죠.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운동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러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행동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는 건 러너라는 정체성에 투표하는 행위예요. 작은 투표가 쌓이면 정체성이 굳어지고 정체성이 굳어지면 행동은 자동이 됩니다. 2025년 스웨덴 룬드 대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전통 수렵채집 사회인 하드자족을 연구했는데 이들은 현대인이 겪는 만성 미루기나 동기 부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명확하고 역할이 분명하고 피드백이 즉각적이기 때문이죠. 당신도 당신의 환경을 하드자족의 사바나처럼 만들 수 있어요. 명확한 신호, 분명한 역할, 즉각적 피드백.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잘못 설계되지 않았어요. 당신은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1만 년 전 환경에 맞춰서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뇌는 바꿀 수 없지만 세계는 바꿀 수 있어요. 진화는 느립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리죠. 하지만 환경 설계는 즉각적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석기 시대의 뇌를 탓하지 마세요. 대신 석기 시대처럼 명확한 환경을 만드세요. 사냥감처럼 목표를 눈앞에 두고, 포식자처럼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부족 의뢰처럼 루틴을 만들고, 사냥꾼처럼 정체성을 가지세요. 당신의 뇌는 적이 아닙니다. 그건 10만 년 된 생존 기계예요.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규율은 강요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물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은 환경 디자이너입니다. 당신의 사바나를 만드세요.